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판타지 리그를 하면서 정말로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유저분들도 굉장히 공감을 하실 텐데, 퀄리티 스타트 먹기가 진짜 힘들구나, 이번 시즌 퀄리티 스타트가 진짜 안 나온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현재까지 메이저리그에서 총 75게임을 했고 선발 등판한 선수가 150명인데 이 중 퀄리티 스타트는 단 16번밖에 없었습니다. 전체의 10%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보통 메이저리그는 퀄리티 스타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40% 전후가 되는데 올 시즌은 QS가 정말로 안 나오고 있는 거고, 참고 삼아서 올 시즌 KBO 리그는 총 90명의 선발 투수 중에 퀄리티 스타트가 43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선수들이 퀄리티 스타트에 성공을 했고, 물론 KBO 리그는 올 시즌 극악의 투고 타저 리그인 걸 좀 감안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올 시즌 메이저리그는 진짜 유난히도 퀄리티 스타트가 많이 안 나온다, 그리고 선발 투수들이 이닝을 길게 끌고 가진 않는다, 그런 게 기록으로 봐도 그렇고 실제로 체감도 되고 있는데, 뭐 이유는 명확합니다. 올 시즌에 아무래도 직장 폐쇄로 인해서 스프링 캠프를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한 상태잖아요. 현재 MLB 선수들은 이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중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선발 투수가 잘 던지고 있더라도 70개, 75개, 80개 이렇게 투구수를 정해놓고 4회가 됐든 5회가 됐든 선수가 잘 던지든 못 던지든 그냥 빼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한 이닝 정도 더 갈 수 있는 애매한 상황에서는 거의 무조건 선발 투수를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선발 투수들의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니다, 한 5월 정도가 돼서 선발 투수들의 몸이 정상적으로 올라오면 다시 이제 선수들의 이닝 소화력은 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수들의 이닝 소화가 많이 줄어든 거는 실제로 사실입니다. 올해야 굉장히 특수한 경우니까 예외로 친다 쳐도 작년만 해도 퀄리티 스타트 비율이 33%밖에 안 돼서 역대 최저였습니다. 그리고 선발 투수다가 경기당 던지는 이닝 수도 5이닝을 간 넘기면서 역시 역대 최저예요. 라이브 볼 시즌인 1920년 이후로 지난 시즌만큼 선발 투수가 이닝을 못 먹은 적이 없었고, 실제로 선발 투수가 먹는 이닝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선발 투수 경기당 이닝 소화를 1920년부터 나타낸 건데, 1920년 때는 선발 투수가 거의 완토를 다 했었다. 그리고 올해까지 쭉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사상 메이저리그의 선발 투수가 가장 이닝을 못 먹고 있는 시대다. 2010년대 이후로 이 내려가는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 시즌이야 스프링 캠프를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못 치러서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아서 투수들이 이닝을 많이 못 먹는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오랜 기간 경향적으로 선발 투수가 소화하고 있는 이닝이 점점 더 줄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도대체 왜 선발 투수가 먹는 이닝이 줄어들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투수들의 구속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어요. 구속이 제공되는 2002년부터 메이저리그 시즌별 투수들의 평균 패스트볼 구속인데, 2002년부터 지금까지 쭉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투수들의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역대 최고예요. 투수들의 평균 구속이 89마일도 안 되던 게 고작 2002년이에요 20년 만에 이제 투수들의 평균 구속은 93마일이 넘는 수준이 됐다. 그래서 사실 요새 투수들이 던지는 걸 보면 평균 93마일, 94마일 나오는 선수들은 뭐 눈길도 잘 안 가잖아요. 평균적으로 96, 7마일은 꾸준히 찍어줘야, 그리고 가끔씩은 100마일도 쾅쾅 넣어줘야 쟤 공 좀 빠르다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는데, 구속이 빨라진 거랑 소화 이닝이 내려간 거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일단 선발 투수들의 평균 구속도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부상 방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투수들이 피지컬로 구속을 더 짜내려면 몸에 더 무리가 가는 구조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닝을 많이 소화해버리면 부상이 올 수밖에 없다. 제이콥 디그롬 같은 선수는 선발로 뛰면서 평균 구속 막 100마일씩을 찍는 선수, 그러면서 와, 이거는 메이저리그의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렸다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 결국 디그롬도 어떻게 보면 호리호리한 체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구속을 못 버티고 짧은 전성기를 보내고 계속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데, 디그롬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예 중 하나고, 이제 투수들이 스톰이 좀 받는 거는 거의 기본 옵션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구속들이 워낙 빨라지다 보니까 부상이라는 거는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선발 투수가 이닝을 적게 먹게 관리를 해줘야 부상을 적게 당할 수 있다. 이거는 팀으로서도 그렇고 선수 개인으로 봐서도 아프면 무조건 망하는 거니까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차원으로 보면 구속이 빠른 투수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엔간한 선수들이 다 90마일 중후반을 막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구속으로 한두 이닝을 먹어줄 수 있는 투수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빠른 구속을 던지는 선수들도 드물었고, 각 팀의 불펜 투수들 중에는 마무리 그리고 프라이머리 셋업맨 정도만 믿을 만한 선수였고, 나머지 선수들 중에 뭐 구속이 굉장히 빠르다거나 그런 선수들이 드물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잘 던지는 선발 투수가 길게 던져주는 것이 미덕이었는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선수들 구속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투수로서의 완성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98마일, 100마일 이렇게 던지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 선수들은 그럼 메이저리그에서 어떻게 써먹을 거냐. 선발 투수를 7이닝, 8이닝 소화시키는 대신 선발 투수를 5이닝, 6이닝만 던지게 하고, 구속이 빠르지만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선수를 그 뒤에 붙여서 한 이닝 정도를 먹게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선수들은 긴 이닝을 완벽하게 막는 건 잘 못하더라도 한두 이닝을 막아주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선발 투수가 109, 120구를 던지는 그 공의 위력보다는 요 중간개 투요원이 1이닝 정도를 막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상으로도 선발 투수가 이닝을 먹는 게 예전처럼 미덕이 아니게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이유를 들면 예전보다 이제는 데이터가 훨씬 더 발달을 하면서 이 고도화된 데이터를 보면 선발이 길게 던지는 게 무조건 효율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숫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현장의 직감 이런 걸로 야구를 할 때는 에이스는 최소 7이닝, 8이닝을 먹어줘야 돼. 에이스라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되고 그게 우리 팀이 이기기 위한 필승 전략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고도화된 데이터 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거를 팀들이 깨닫고 그에 맞춘 운영을 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팀이 메이저리그 템파베이가 있잖아요.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는 선발 투수가 가장 잘 던질 수 있는 거는 상대팀 타순을 2바퀴 정도 상대할 때까지다. 그리고 3바퀴 정도를 상대할 때부터는 위력이 확 죽더라.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구속이 빠른 선수들을 그때부터 올려가지고 한 이닝씩 막아나가는 게 팀이 이기는데 훨씬 도움이 되더라라는 게 데이터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 굳이 그러면 선발 투수를 그렇게 던지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2020년 월드 시리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0년 월드 시리즈가 템파베이 대 LA 다저스가 맞대결을 했는데 월드 시리즈 6차전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 벌어졌었죠. 당시 템파베이 레이스의 에이스였던 블레이크 스넬 선수가 월드 시리즈 6차전에서 5와 3분의 1이닝을 2피안타, 탈삼진 9개, 투구수가 겨우 73개였어요. 그러면 스넬이 팀에서 가장 강력한 에이스다. 그리고 투구수가 73개밖에 안 됐고 지금까지 9탈3진 무실점으로 너무 잘 던지고 있다. 이러면 지금까지 우리 야구의 상식은 선발 투수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지금까지의 상식인데, 이때 캐시 감독은 스넬을 바로 교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교체한 이후에 템파베이가 역전을 허용하면서 월드시리즈를 내주게 되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요때 스넬 선수를 바꾸는 이유가 뭐냐, 타순을 한 바퀴에서 2바퀴 상대할 때까지는 굉장히 위력적인데 3바퀴 상대할 때부터 성적이 급격히 안 좋아지더라. 특히 3바퀴 상대할 때 우타자를 만나면 성적이 더 안 좋아지더라. 데이터로 딱 나와 있으니까 캐시 감독은 우리는 철저히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 플랜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 그래서 딱 3바퀴째 들어오는 1번 타자가 들어오자마자 피처를 바꿨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일인데, 이렇듯이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최대한 길게 끌고 가져야 되는 게 에이스가 해야 될 역할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팀은 이제 없다. 냉정하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이 투수가 최대한 잘 던질 수 있는 만큼만 던지게 하고 그 뒤에는 이 선수보다 더 잘 막을 수 있는 투수들로 막아 나가겠다 라는 전략들이 보편화됐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WAR이라는 게 굉장히 보편화됐어요. WAR 같은 세이버 매트릭스가 발달하기 전에는 우리가 투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닝, 승리, 평균자책점, 탈삼진 개수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여기서 평균자책점 빼고는 다 누적 기록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많이 쌓아서 인정을 받으려면 많이 던지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많이 던지는 것보다 잘 던지는 게 인정받는 시대가 됐는데,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2018년 싸이 영상이었죠. 여기서 다시 블레이크 스넬이 등장을 하는데, 스넬이 이때 1점제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는 리그 최고의 에이스였는데 180이닝밖에 못 먹었습니다. 이때 싸이 영상 2위를 한 투수가 저스틴 벌랜더 선수였는데, 이 벌랜더 선수는 214이닝에 거의 300K 가까이를 잡았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이 두 개의 성적이 비교가 되면 어디서 선발 투수가 200이닝 또 못 먹고 싸이 영상을 받으려고 하냐 라는 게 이제 2010년대 이전에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몇 이닝을 던졌든 WAR을 봐라. BWAR 기준으로 스넬 7.1이고 벌랜더 6.3이다. 벌랜더가 더 많은 이닝을 던진 건 인정. 그렇지만 누가 팀에 더 도움이 됐느냐? 그건 스넬이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이게 주류가 되면서 이때 실제로 싸이영을 블레이크 스넬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요때 받은 요 180.2이닝이 싸이영상을 받은 선발 투수 중에 가장 적은 이닝을 소화한 투수였어요. 이 전까지는 선발 투수랑 무조건 나가면 7, 8이닝 던지고 삼진 많이 잡고 이런 게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를 더욱더 극렬하게 보여준 게 작년 내셔널리그 싸이 영상인데, 작년 내셔널리그 싸이 영상을 코빈 번즈 선수가 받았잖아요. 이 선수는 167이닝밖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봤으면 싸이 영상 후보에조차 오를 수 없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탈삼진이 극단적으로 많고 볼넷을 극단적으로 안 내주는 피칭을 하면서 FWAR 기준으로 7.5를 찍었다. 213이닝을 던진 제귤러 선수보다 FWAR이 높았다. 그러면서 임팩트 있는 피칭을 보여줬기 때문에 코빈 번즈 선수가 실제로 싸이 영상을 받았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 이제는 많이 던진다고 인정해주는 시대도 아니고,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실제로 많이 던진다고 팀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 거를 팀들이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투수들이 많이 다치고 있다 보니까 이 선수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팀 입장에서는 선발 투수를 길게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거고, 선수 입장에서도 아프면 나만 손해니까 굳이 선수 입장에서도 무리할 필요가 없고, 게다가 이런 싸이 영상 수상 트렌드에서도
입장에서도 보듯이 굳이 내가 많이 던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야구계에서 나는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선수 입장에서나 팀 입장에서는 굳이 이제 선발 투수가 많은 이닝을 소화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선발 투수가 소화하는 이닝은 구조적으로 쭉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혹자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뭐 그거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야수에 비해서 투수 쪽은 세대 교체가 굉장히 더디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벌커킹, 벌랜더, 커쇼, 킹펠리스 이런 슈퍼 에이스급 젊은 투수가 없는 게 사실이 아니냐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사실 야수 같은 경우는 91년생, 92년생 요 세대가 메이저리그의 슈퍼스타 얼굴을 맡고 있었어요. 근 10년간 메이저리그의 얼굴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당연 마이크 트라웃,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브라이스 하퍼, 뭐 크리스 브라이언트, 무키 베츠 이런 선수들이었잖아요. 놀란 아레나도, 옐리치, 젠더 보가츠, 트레버 스토리, 여기 뭐 에런 저지 같은 선수들까지 91년, 92년 사이에 좋은 야수들이 확 등장을 하고 그 이후로는 리그를 대표할 만한 야수들이 많이 쭉 없었거든요. 이 선수들도 아직도 뭐 팔팔한 언제 MVP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들이긴 하지만 이 선수들이 30세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야수진에 확실히 세대 교체가 됐습니다. 90년대 후반 선수들 아쿠냐, 소토,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타티스 주니어 이런 선수들이 야수 쪽에서는 새로운 슈퍼스타로 부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투수진은 80년대 중후반이 슈퍼 에이스 세대, 흔히 말하는 벌커킹으로 대표되는 슈퍼 에이스들, 그리고 잭 그레인키, 팀 린스컴, 맥스 셔저, 코리 클로버, 뭐 데이비 프라이스, 제이콥 디그롬 이런 선수들이 다 8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선수들이거든요. 이 선수들이 거의 10년 넘게 리그의 슈퍼 에이스를 쭉 잇고 있었는데 야수들처럼 이 투수들의 뒤를 이을 슈퍼 에이스들이 있나? 라고 물어보면 사실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빨라진 구속, 그리고 데이터 활용이 늘면서 투수들의 평균 이닝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지만 좀 이닝을 많이 먹어주면서 팬들의 관심을 끌만한 슈퍼 에이스가 부족하다는 거는 솔직히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메이저리그의 인기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한 경기를 내가 직관을 가야지 혹은 중계를 꼭 이 경기만큼은 봐야지 하는 거는 선발 투수가 누구냐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30대 후반이 된 이 80년대 중후반 년생의 슈퍼 에이스 이후로 이 선수가 나오는 경기는 나는 무조건 챙겨봐야지 할 만한 리그를 전체를 대표할 만한 슈퍼 에이스가 있냐 하면 조금 의문이긴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최근 판타지 하면서 참 컬스 먹기 힘들다, 이제 투수들이 빨리 컨디션이 올라와가지고 6이닝, 7이닝, 8이닝 빵빵 먹어주는 그런 야구가 됐으면 합니다.